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 우주의 최대 불가사의는 생명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며 자신의 의지로 난 것도 아니었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로부터 생을 앗아갈 때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생명, 살아있음에 대한 영원한 수수께끼를 풀어보려 끝나지 않는 노력을 끝없이 하고 있다.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언제까지?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데에 대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철학자 간의 이견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곳에 데려다 놓은 힘은 우리가 이승의 문턱을 넘어설 때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를 세상에 데려다 놓은 창조주는 우리 사후에 무엇을 할지를 인식할 만큼 충분한 지성과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스스로 사후 세계를 조절할 능력과 지성이 있다고 여겨야 하는 걸까? 지상에 있을 때는 타인에게 성실하고 주어진 일에 선의를 다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에게 사후를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추구한다. 어린아이는 마룻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다른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보고는 그것을 가지려 손을 뻗는다. 조금 자란 여자아이는 친구의 옷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를 가지고 싶어 한다. 어느 정도 자란 남자아이는 친구가 수집한 철도 모형이나 비행기 모형 등을 보고 어떻게 하면 손에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 가장 큰 소매 할인점을 창시한 울워스는 뉴욕의 5번가에 서서 높이 솟은 고층 빌딩을 보고 세상에 엄청난 걸, 나는 저것보다 더 높은 것을 지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성공하여 울워스 빌딩을 지을 수 있었다. 이 빌딩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주는 상징처럼 서 있다. 그 빌딩은 인간의 허영심의 본보기이며 그 외에 그 존재를 정당화할 다른 이유는 없다. 허름한 옷을 입은 신문파리 소녀는 출근하는 길에 승용차에서 내리는 비즈니스맨을 보고 부러움에 나도 리찌를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생각하고 그 비즈니스맨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100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한다. 당나귀에게는 언제나 울타리 바깥의 풀이 더 맛있어 보이는 법이어서 이를 먹으려 고개를 길게 빼낸다. 가수원의 소년들은 땅에 떨어진 탐스러운 사과들은 그냥 지나치고 높다란 가지 위에 매달린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따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위험천만하게도 망설임 없이 나무를 탄다. 결혼한 남자는 거리에서 우아하게 차려입은 아가씨를 보면 그녀를 살피면서 만약 자기 부인이 그녀처럼 예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아마 그의 부인이 훨씬 아름다울지도 모르지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마련이므로 쳐다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남의 목처지를 넘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혼 소송이 일어난다. 행복은 눈앞에 보일 듯이 모퉁이만 돌면 있는 것 같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삶이란 언제나 미완성인 것이다. 하나를 가지면 그것과 어울리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하게 된다. 아리따운 부인이 모자를 샀다. 그녀는 이에 어울릴 옷을 갖추고 구두와 스타킹, 장갑과 액세서리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출 수준을 초과하게 된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보수를 받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가 승진을 하고 보수도 충분히 인상이 되었다고 치자. 그는 인상된 만큼을 고스란히 떼어서 저축하고 이전과 같은 생활을 계속 영위했을까? 천만에 그는 당장 구닥다리차를 잘 빠진 것으로 골라 뽑고 현관의 차양도 드리웠다. 부인에겐 새로운 옷장과 옷이 필요하고 밥상에는 진수성찬이 올라와야 했다. 연말에 가서 보면 봉급이 올랐다고 더 나아졌을까? 이자도 더 많이 불었을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 돈을 더 많이 받을수록 그가 원하는 것도 따라서 늘어나게 마련이며 이것은 백만장자나 쥐꼬리 월급쟁이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다.